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팟캐스트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중구입니다. 네. 민주 기자 빨간 마스크가 굉장히 이쁘네요. 네. 어린 시절 그 빨간 마스크. 감사합니다. 아세요? 알아요, 어린 시절 알아요. 빨간 마스크. 괴담. 웃으면 예. 입을 찍고. 원석영 기자가 준 거예요. 그래요? 네. 원석이 기자 선물로. 네. 난 내가 샀는데요. 원석이는 그러게 타사 친구는 주고. 원석이 형은 어려운 거지. 제가 어렵다. 원석이 기자 저를 어려워한다고요? 저 아니면 퇴근하면서 안 친한가 보지 생각보다. 원래 같은 회사 선후배가 제일 불편해요. 아니 퇴근하면서도 자기 패딩 떨어뜨렸다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비싼 건데. 그건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민중구 기자, 최영석 기자 두 분 나와 계시고, 최영석 기자는 또 오랜만에 썬더 이거요? 종종 보는 건데, 오클라호마 시티. 요새 좀 날이 예. 어중간하게 추워서. 맞아요. 그렇죠. 너무 추우면은 이게 껴입을 땐 또 이것도 얇아 춥더라고. 맞아. 따뜻할 때 있고 또 밤엔 좀 춥고 하니까. 맞아. 아니 어제는 근데 진짜 춥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4일 동안 남부지방에 있었어요. 네. 진짜 따뜻했거든요. 진짜까지 아니고 진짜 초봄 느낌이었는데 올라왔는데 와 서울이 말도 안 되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여기 혼자 여름인데요? 이주리자 왜? 저는 설마 여기에 패딩 입고 오신 건가요? 근육 자랑 한번 해줘요. 아니 저는 여기 조끼를 하나 더 입고 왔습니다. 조끼. 네, 따뜻한 조끼가 있어가지고. 약간 김종국 느낌이잖아. 근육이 없어요. 근육. 농구 기자의 김종국. 이제. 한 남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민정 기자 화면도 나오는데 근육 자랑 좀 해주세요. 이두박근 좀 싫어요. 이두박근 이두 3두 좀 보여주세요. 네, 늙어가지고 네.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뭐 빵빵하게 다 불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운동 중독 민중국 기자 그리고 최정수 기자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또 뭐랄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방송 반응이. 방송 반응 갈수록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비공개를 해놨는데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반응이 좋고 눈에 띄는 게 커뮤니티나 다른 데서 저희 방송 언급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는 거 댓글에서 되게 자주 언급해요. 일단 하나가 제가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민주 기자가 지난주에 윤호영 결장이 부상 때문이 아니라고 하던데 제대로 해명 좀 해주세요. 그걸 나한테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렇게도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거는 민중국 기자가 알아서 얘기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한 반응 좋아지고 있는 점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댓글을 맨 마지막에 늘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먼저 하고 주제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씩 그냥 비슷한. 근데 사실 저번 주 댓글은 그 중구형 댓글이 한 반, 삼성 욕한 거 너무 시원하다는 게 한 반.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중구형의 입장 표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 중구형의 왜냐면 중구형의 그 발언에 대해서 긍정과 호불호가 싹 나뉜 채로 한 반절 50% 이상 게시판 지문 찾아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항상 저희가 녹음을 하면 그 방송을 계속 봐요. 그러니까 뭐 동환이 형이랑 정석 어떤 말을 했는지도 한번 다시 듣고 제가 어떤 실언을 했는지 다시 듣고 근데 그 지난주 걸 봤는데 그러니까 워낙 그 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았지만 반대로 좀 제 목소리인데 제 귀가 좀 피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인데 이렇게 계속 너무 하이 텐션이다 보니까 귀가 좀 아파요. 제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항상 가식을 떨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할 때 좀 침착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내 귀가 피로하더라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게 또 조회수가 늘고 댓글이 느는 그런 거의 하나의 핵심 같아서 또 너무 이렇게 다운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꾸준히 안정된 톤으로 뭐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민준 기자는 오히려 이 업앤다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분히 하다가도 이렇게 까야 될 부분에서는 확 까주고 그러다가 또 톤 다운해주고 약간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게 자다가 한 번씩 고민을 해요. 자다가요. 이렇게 되게 잠을 큰 자기 전에 네. 아 내가 근데 뭐라고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나 구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나 네.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또 답답하고 참 여러모로 감정이 좀 예.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예. 네. 아유 민준 기자가 뭐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 하면서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가장 적절한 어떤 말하기 방식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사실은 터치 안 하잖아요. 그런 민준 기자의 네. 스타일에 대해서. 예, 저희가 뭐 어려워요, 되게. 오래 해왔고 네.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피드백. 근데 뭐 긍정적인 피드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호가 네. 반, 네. 불호가 반이니까. 그래서 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게 또 민중 기자만의 특색이고 어떻게 보면은 에어볼의 어떤 보물 같은.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 트레이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갑자기 이제 기고만장해졌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변화가 생겼어요. 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일단 이 댓글 소화한 다음에 바로 김신혜 트레이드부터 빨리 할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네. 이제 뭐 댓글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냥 뭐 간략하게 이제 좀 살펴보자면 이제 역시 민중구 속 시원하다. 녹음해서 협회 사무실 방송에 틀어놔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민중 기자님 정직하게 논리적인 분석 감사해요. 두리뭉실하게 넘기지 않고 팬들에게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더욱 힘내셔서 정직한 방송 기대할게요. 이제 민중 기자는 건넜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무조건 정직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악랄하게 비판해 주세요도 있어요 지금. 예. KT 예. KT를 오히려 욕을 했어. 왜냐면 저번에 방송은 삼성이 네. 주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KT도 문제가 있다. 악랄하게 비판해라 민중구. 약간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뭐 여담이지만 뭐 두 분도 저한테 자꾸 놀리니까 KT는 민중 기자가 가장 까기 힘든 팀이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까기 힘든 팀이 있나 봐요. 아니 너희가 그렇게 놀리잖아 나를. 그 물어보길래. 나도 놀린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나은님이 동환 기자님 어디 루테인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뭐 이제 약 저희가 초반에 그 이제 건강식품 관련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예, 제가 또 신나가지고 얘기 좀 했는데 이걸 보시고 저희 방송의 오랜 시청자분이신 원동구공님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저희에게 정말 건강식품 건강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영양제를 예.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유튜브 뒷광고 논란도 많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냥 이제 협찬이나 아니면 그냥 선물 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이거 뭐 절대 광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정말 원동구호님이 저희에 대한 팬심으로 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카메라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희 셋에게 다른 걸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루테인, 예, 그리고 민주 기자는 밀크시슬. 이제 술 많이 드실 것 같은 민주 기자님은 밀크시슬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최영석 기자는 저는 프로폴리스 면역력. 예, 이렇게 이제 하나씩 또 다른 특색에 맞게 저희 방송을 진짜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옛날 팟빵에 있을 때부터 댓글도 자주 남겨주시고 했던 분이라서 그럼요. 딱 닉네임 들었을 때 알거든요. 그렇죠. 워낙 오래된 분이시라서. 그렇죠. 저는 사실 뭐 SNS 마팔도 되어 있고 저는 그 이제 다른 방송 그 정모 때 직접 뵌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되게 그때도 막 되게 설레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원래 그 방송 버저비터였는데 버저비터가 아니라 에어볼 듣다가 이거 왔어요. 에어볼 듣다가 이동환 기자님이 다른 방송도 하신다길래 이거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에어볼 팬이신 거예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린다고.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사실 근데 동환 형이 처음에 그 소식 알려서 살짝 민망했던 게 예.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동환 형한테 이거 혹시 협찬 노래냐 그 루테인 장난인지만 저는 진짜 모르고 예. 이거 루테인 협찬 노래요 이렇게 했거든. 예. 근데 그 멘트에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원노 국원님 나셨다라고 하셨는데 민망하더라고 되게 제가 이거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예. 괜히 민망하더라고. 감동이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이렇게 건강 챙기면서 네. 방송 계속 해달라는 어떤 당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비타민 D의 의지님이 오리온 LG 경기에서 8분 가량 이제 팀 파울 체크를 못해서 경기 딜레이 시키는 운영, 진짜 오심보다도 더 최악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심판진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민중우 기자에 대한 칭찬 댓글 굉장히 많고 조성민님이 삼성이 이제 2015-16 시즌에 문태영 FA 영입하고 라틀리프 이제 지금 라거나죠 뽑아서 변화를 준 이후에 지금까지 로스터 변화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또 삼성에 대한 비판 저희가 한 3주 연속 했죠. 3주 연속. 그 중에 라인 파파님이 있어요. 혹시 댓글 형들 봤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댓글을 3개로 나눠서 되게 내가 삼성 팬인데 삼성이 이런 경기력으로 내가 이 경기력 싫어졌는데 내가 어느 순간 삼성 경기를 하면 다시 TV 앞에 앉아 있다. 네. 이거 끊을 수가 없다. 약간 그러면서 하소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분이 진짜 팬이죠. 나 그거 듣고 되게 가슴이 진짜 찡하더라고. 이 정도로 삼성을 좋아하는데 농구를 그렇게밖에 못해 했는데 바로 트레이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좀 삼성 팬분들의 이 온라인 화력을 다른 데가 아니라 에어볼 이 댓글창에서 많이 진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 화력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간절한 어떤 바람이었는지 김실의 트레이드가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삼성 얘기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네. 롯데 팬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너무 공감해요. 이 답답함, 네. 속 터짐. 우승한다면서 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순위가 내려가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오늘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런 마음에. 예. 그러니까 민종 기자 그 이제 어떤 루징 팀의 팬으로서 예. 삼성이 사실 또 최근에 그랬고 예. 저는 사실 야구 삼성 라이온즈 팬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쪽 출신이어서. 근데 이제 같은 이제 모기업을 둔 어떤 팀의 팬으로서 요즘에 이 삼성 정확하게 제일기획이 운영하는 어떤 구단들의 어떤 성적이 안 좋고 투자도 줄어드는 어떤 추세.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는 경기 보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팬.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저는 이 팀이 이번 시즌 못한다. 그러면 경기를 나중엔 안 봐요. 난 라이트하네. 나 진짜 모태 삼성 팬이에요. 모태 삼성 팬인데 루징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즐기려고 보는 건데 내가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봐야 되나? 그래 응원을 하지만 못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라이트한 팬이네. 모태 라이트 팬. 모태 라이트. 약간. 예, 그래서 제가 그 4년 연속 우승할 때는 정말 열심히 봤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리고 하동규님이 이동환 기자 귀엽게 생기셨네. 곰돌이 같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댓글 없는 거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요, 거 하동규님이 절대 못 봤는데. 남겨주셨어요. 예. 그리고 민정구 기자님 오늘 KGC랑 KT 경기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게 경기 보셨나요? 악랄하게 비판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한수진님이 LG는 갔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한 평을 남겨주셨고 라인파파님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진짜 눈물이 납니다. 예, 이렇게 또 삼성 팬분들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민정 기자 왜 이렇게 또 한숨을 쉬세요? 아닙니다. 예, 고민이 많은가 봐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따 트레이드 때 쏟아내려고 지금 약간 기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레이드에 대한 분노가 또 있어요. 트레이드 할 때 이제 모든 걸 쏟아내기 위해서 좀 기를 모으는 것 같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지금 시간상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다룰 수 있는 것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주제, LG와 삼성의 트레이드입니다. 김실의 이관희 그리고 테이크 화이트와 케네디 믹스 포함된 2데이 트레이드가 단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토요일에 바로 두 팀이 또 맞대결을 펼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이 트레이드 소식 두 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취재 기자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막 소스가 막 흘러 나오잖아요. 언제 처음에 알았어요? 이 트레이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 수요일 오후였나요? 수요일 맞나요? 수요일 저 약간 헷갈리는데 그때 이제 모 매체에서 기사가 처음 나면서 팬들은 다 알게 됐고 사실 기자들끼리는 그 전에 조금 이제 아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날
오전이었나 그 전날이었나에 LG 쪽에서 좀 이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LG 쪽에서 이동이 있는데 좀 큰 이동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라렌을 어떻게 이렇게 좀 카드로 써서 하는 트레이드일까 하고 계속 근데 사실 제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깊게 이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또 워라벨 중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좀 농구를 담삼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시래가 간다 이러길래 에이 그럼 카드가 뭐 누구랑 하는데요? 그래 삼성이랑 한다고. 카드가 누군데? 김준일? 임동섭? 이랬는데 보통 그 두 명도 떠올리죠. 근데 이관희 선수라고 또 하고. 그래서 사실 외국 선수 카드를 맞추기가 애매한 게 라렌은 아예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카드가 안 맞아가지고 보니까 뭐 그렇게 2대2가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LG가 무조건 졌다 이 트레이드는. 그러더니 또 후속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뭐 곳에서도 지금 다 실명은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김준일 선수는 이미 이관희 선수가 언급을 했으니까. 아니 김준일 선수는 뭐 저희가 언급한 게 아니고 이관희 선수가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이 김준일 선수가 가면 사실 근데 LG가 너무 손해 보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김준일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에 비슷한 급의 선수를 또 보내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좀 이제 급이 낮은 좀 선수. 그거 안 되는 선수를 보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 근데 뭐 이게 뭐 사실 이게 다? 웬만하면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이게 두 구단이 되게 이거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상태라서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 후속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6월은 돼야 이제 공식 발표가 날 트레이드여서. 그렇죠? 시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후속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근데 듣기로는 그 지금 언급된 김준일 선수도 언급이 돼 있지만 사실 근데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카드에서 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삼성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스탠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 순위로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탈락해가지고 다음 그 신인 드래프트 때 얻을 카드의 픽이 확률이 높아지면 픽 같다가는 전혀 장사를 할 생각이 없다. 근데 만약에 위에 6강을 올라갔을 때는 픽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1순위, 2순위가 아니면 사실 즉시 전력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의 변수 정도? 그러니까 1대1 후속 트레이드는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구단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조정이 될 여지도 있다. 다른 쪽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농구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 이건 후속을 해도 LG가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이관희 선수가 갔고 김준일 선수가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손해라면 대체 어떤 후속을 하길래 손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김준일, 이관희 선수를 굉장히 가치를 낮게 보는 건지 되게 의문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보려고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 김준일과 맞바뀌는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자들사에서는 이름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됐고 유명하잖아요. 특정 유명한 선수죠. 유명한 선수. 기자들 사이 뭐 농구 선수 다 유명하죠. 술 한잔 했잖아요. 아니 뭐 선수들 뭐 이제 오프 시즌에 술 한 잔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진짜? 물론 이게 팩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됐다 땅땅땅 이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민준 기자 말대로 약간 추가 조정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몰라요.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트레이드는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지금 현재 2대2 트레이드도 우리가 그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기사가 때려버렸잖아요. 기사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이거 뭐 이렇게 갑자기 나가. LG에서는 이미 최종 결제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그 결제가 안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틀면 끝나는 건데? 근데 사실 농구에서 기사가 나간 다음에 틀어진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김승현, 김현중
마트레이드가 그래요?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오리온 팬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오리온 팬이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구나. 하여튼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잘 없어서 잘 없죠. 사실 거의 뭐 이거는 사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거였고 반응이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오전에 김신혜가 트레이드 된다 정도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반대급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건 없었는데 오후에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놀랐었고 일단 이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김신혜는 되게 무덤덤했다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거나 이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이 논란 축에 속하고 김신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예전부터 삼성 트레이드설이 좀 돌았었기 때문에 삼성 이적설도 많이 나왔었고 본인이 그 이제 사인앤 트레이드로 삼성 갈 수 있다. 뭐 이제 FA 됐을 때는 그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약간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런 이유로 생각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제 고향에서 그날 당일에 고향에서 LG 경기가 있었잖아요. LG와 오리온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또 이제 스포츠 동아의 정지욱 선배께서 인터뷰를 바로 하셨는데 그 이제 텍스트를 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듯한 그런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첫 기사가 나오고 전화를 바로 했어요. 근데 한 6시쯤이었는데 바로 봤는데 이관희 선수 혹시 이제 기사 봤냐고 물어보니까 이관희 선수가 무슨 기사예요? 이렇게 그때 몰랐던 거예요. 기사가 난 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오후 훈련을 해서 끝내서 아직 기사 못 받고 뭐 점심 때 이제 얘기를 조금 듣긴 했는데 루머를 좀 듣긴 했는데 아직 뭐 감독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아직 얘기해 주신 게 없어서 일단은 지금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관희는 점심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인스타 라이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뭐랄까 친분이 있는 어떤 기자의 어떤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관희는 조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훈련을 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다르죠. 입장이 좀 다르죠. 김신혜 선수는 사실 LG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김종규 선수 FA 당시 때도 사실 굉장히 대우가 좀 좋지 않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요. 사실 김신혜 선수는 LG 선수가 아니었죠. 그때부터는. 다른 팀 제가 알기로는 최종 결제만 났어도 다른 팀 갔었어요. 그게 지금 간 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팩트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성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랑도 굉장히 긴밀한 접촉이 있었었고 그리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결제 직전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김신혜 선수와 LG가 뭐 감독과 선수 관계를 떠나서 구단 프런트와 선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 좋을 수가 없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날 버리려고 그랬었는데 형 같으면 룩해서 형을 딴 데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왜 또 저 회사 얘기를 또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뭐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LG는 김종규 때문에 워낙 또 그쪽에 몰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제 김신혜 입장에서는 그죠? 네, 뭐 둘이 같이 잡으면 아마 둘이 다 남았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니까 한 사람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김종규 선수가 떠났으니까 김신혜가 이렇게 재계약을 한 거였죠. 근데 이관희 선수는 다르잖아요. 워낙 이상민 감독도 지금 계약이 1+1인 상황에서 이번 시즌 잘해서 같이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이미 기사로 다 발표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트레이드 대상이라고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가 굉장히 지금도 멘탈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 보면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약간 이렇게 유쾌하게 하고 좀 이제 막 그런 멘트를 던지는 사실 이관희 선수가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속이 여리고 오히려 순수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이제 LG로 넘어가는 창원으로 넘어가는 그날에 또 제가 인터뷰했고 민중 기자 언급한 그 멘트 뭐 준일이와는 나중에 인사하기로 했다. 라방에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날 그 인터뷰를 할 때도 이관희 선수가 되게 이제 제가 저는 되게 조심스럽고 왜냐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되게 힘든 게 느껴졌어요. 그냥 저 수학이 너머로 느껴졌어요. 아무튼 힘듦이 그래서 힘들죠. 진짜 힘든 것. 그러니까 이가인 선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라방에서도 얘기했고 뭐 저랑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는데 짝사랑하는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 이게 진짜로 이간희 선수가 작년에 그 FA에서 재계약할 때도 어떤 얘기 있었냐면 이간희가 삼성 구단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고 삼성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1년 계약한 것이랑 뭐 이제 뭐 연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조금 이제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재계약하기로 결심하고 다만 이제 연봉적인 면에서 좀 서로 논의를 좀 길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 충성심이 강했던 선수여서 아마 좀 그래서 LG 유니폼이 확실히 이간희 선수는 파란색이 어울리는 것 같긴 해 지금. 그러니까 또 유니폼 잘안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어색해하는 거 안 맞더라고요. 이강인 선수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삼성 구단도 구단인데 이제 이상민 감독에 대한 그런 것들 믿음, 그러니까 그거에 좀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던 선수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약간 둘 사이의 관계 몰라. 이상민 감독은 아마 이강인 선수 약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뭔가 이강인 선수를 얘기할 때는 칭찬을 하다가도 이건 고쳐야 되는데 단점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단점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항상 이거 참 좋은 선수인데 이것만 고치면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는 항상 약간 이상민 감독의 그런 요구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예전부터 느꼈던 그 약간 이상민 감독에 대한 신뢰 가 어느 정도 조금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랬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약간 드로잔이 좀 살짝 생각나는 토론토를 떠날 때 비슷하네요. 그런 비슷하다. 느낌이 좀 예상치 들었어요.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떠나서 그런 전 소속팀에 좀 상처를 받는 나를 뽑아준 구단에게 좀 상처를 받는 약간 그런 느낌 슬픈 눈 그 경기 뛸 때 벗었나요? 약간의 그 슬픈 눈 그 경기가 마음대로 안 풀리고 슛이 안 들어갔을 때 하늘을 보는 그 이광인 선수의 그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눈도 이쁘고. 그래서 굉장히 사슴 같은 눈망울이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어제 그 삼성과 KCC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끝나고도 되게 기분이 되게 복잡한 뭐 밤이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올리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니까 김시래 선수가 삼성으로 간 거에 사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 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김시래 선수라는 좀 대형 가드가 일단은 가드가 필요했던 삼성에 갔고 그리고 또 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 가드였던 이상민 감독의 그 정통 포인트 가드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뛰는데 사실 그거와 별개로 그 삼성 저는 이강인 선수의 그 이적에 대해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자꾸 그냥 밸런스가 안 맞는다. 뭐 후속 누구냐 이 얘기만 하지 이강인 선수가 사실 떠난 거 자체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막 뭐가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김시래 선수보다도 좀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직접 어떤 형한테 들었고 시리즈 소식도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이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좀 아쉬움이나 상처가 좀 많았는데 좀 많이 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워낙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수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좀 더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가 결국은 거래니까 그거에 뭐 손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에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또 선수들이 겪는 그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크다는 것 뭐 아시면은 정말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트레이드 상황 뭐 선수들의 뭐 상황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했는데 자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LG 2경기 했고 삼성도 2경기 했습니다.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일단 삼성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어제 또 삼성? 괜찮았기 때문에 왜 밸런스 얘기가 나왔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긴 했죠. 그 경기들을 승패를 떠나서 그 경기들을 보면 확실히 왜 밸런스가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이간희 선수도 국가대표고 굉장히 기록도 좋은 가드인데 왜 자꾸 김실의 포커스가 맞춰지냐라는 걸 그 두 경기를 비교해 보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삼성 두 경기를 보면 첫 경기 LG전 때는 지금 사실 김실의 선수가 100% 삼성 선수들이랑 그 이상민 감독의 스타일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김실의 선수도 분명히 삐걱거리는 게 있고 지금 보니까 첫 경기 때 그 LG전 때부터 이 체력 그게 안 되더라고. 숨이 잘 안 터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경기 뛰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템포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맞춰야 된다고 막 이리저리 막 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오버되더라고 살짝. 그게 증거로 남는 게 기록이 리바운드야. 리바운드. 엄청 많아 리바운드가. 갑자기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8개, 뭐 7개 엄청 잡아낸다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어시스트도 많이 늘었지만. 그리고 삼성 선수들이 특히 힉스가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패스를 받아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정확하게 딱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상황에서 십도 패스라고 해요. 십도 패스. 대부분의 삼성 가드들은 거기서 그냥 나 몰라 슛을 던졌던 가드들이 많기 때문에 슛을 던지고 리바운드 하려고 딱 보는데 옆에 패스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 되게 많았어요. 힉스가. 아니 예전 보면 삼성 선수 가드 선수들이 엔트리 패스에 되게 인색해요. 못 넣죠. 겁나서. 엔트리 패스가 들어가는 선수가 김도욱 선수밖에 없어 보면. 진짜 정말 약하죠. 삼성 가드들. 근데 김시래 선수는 과감하게 딱 넣어버리잖아요. 김준일 선수랑 했던 LA 플레이도 장민국 선수였나 김준일 선수였나? 김준일이었을까? LG전 때. 김준일. 그것도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제가 몇 년 청기범 삼성... 선수가 미네라스 선수랑 했을 때 그거 이후로 처음 봐요. 맞아. 그래서 아마 그거는 김시래가 삼성에 적응하는 것보다 삼성 선수들이 김시래 선수의 패스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외에는 사실 더 이상 나무랄 게 없었죠. 지난 KCC전 패배도 굉장히 게임 잘 끌고 갔었는데 그 쉬는 타이밍이 좀 엇갈렸고 그리고 우리 김준일 선수가 제대로 실수를 크게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때 페이는 김시래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김시래 선수 오히려 게임 잘했잖아요. 김시래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특히 어제 경기 KCC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올만하다. 진짜 삼성이 노렸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김시래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다가 결국에는 한 3라운드 정확하게는 3라운드부터 폼이 확 올라오면서 예전 모습을 좀 이미 되찾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제 경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2대2 하다가 약간 이제 미드레인지 쪽에 있는 코너, 숏코너 쪽에 있는 배수용에게 그냥 훅 주고 배수용이 거기서 중거리 넣는 거. 봤어요. 이게 사실 이것도 사실 예전 삼성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안 들어갔으면 배수용도 그냥 어정쩡하게 페인트 좀 들어갔다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훅 패스 줘버리고 배수용이 약간 깜짝 놀라면서 슛을 던져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되게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특히 이번 시즌에 KBL이 가드 노름이에요 사실은. 물론 외국 선수 중요한데 어떤 특급 가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되게 달라지는데 삼성은 유일하게 그런 어떤 보물이 없는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팀이었어요. 뭐 김낙현, 이대성, 뭐 이제 두경민 뭐 이런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KCC는 가드가 엄청 많고 또 이정현에다가 가드가 엄청 많고 막 그런데 삼성은 진짜 가드로 뭔가 경기 풀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김동욱이 한 번씩 해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김시래가 다 한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경쟁력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시래 선수 와서 조금 뭐랄까 삼성의 옵션이 결국에는 2대1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근데 2대1 한다는 게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동욱 하나였다면 그리고 김동욱에게 사실은 그 이전까지 김동욱 선수가 잘해줬지만 사실 이 선수에게 지금 40이 넘은 이 선수에게 20분씩 넘게 뛰면서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거 학대예요, 학대. 그리고 김동욱 선수가 선수 학대야 내가 봤을 때. 페이스가 한창 막 좋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전 체력 문제라고 보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가 지금 최고령인데 지금 여전히 팀이 가드가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김동욱 선수가 딱 쉴 수 있는 타이밍을 벌어주고, 근데 그 약간 2대2 그리고 그 3대3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대2 하고 나서 피켓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파생되는 공격까지 나갈 때 그런 찬스를 봐주는 눈이나 뭐 질이나 패스의 질이나 뭐 속도 이런 거 자체가 확실히 잘하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보통의 삼성 가드들은 2대1을 어쨌든 했어. 스크린을 받아서 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그 페인트존 부분까지 치고 들어갔다가 스탑하고 다시 돌아와서 외곽으로 빼주는. 그러니까 죽은 패스잖아요. 그게 삼성의 특기예요. 사실 그게 트레이드 전까지 가드들이 전혀 하지 말아야 할 죽은 패스잖아요. 최악의 플레이. 네. 최악의 플레이. 불필요하게 치고 들어가서 멈추고 돌아서서 외곽으로 다시 빼. 그러다 보니까 터프샷 던지고
뭐 슛기 안 나오고 뭐 이랬던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사라졌죠. 김시련 선수가 이제 뭐 잘랄 때는 확실히 자르고 치고 들어갈 때는 더 쭉 치고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것들이 확실히 맺어주면서 뭐 로테이션이 참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근데 로테이션도 사실은 보면은 왜냐면 제가 또 삼성 또 플레이오프 행을 또 예측했던 또 유일한 기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밀겠습니다. 이제 다시 강해졌어요. 김시련 선수가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은 로테이션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예전 오리온 혹은 뭐 테리코 화이트가 있었던 SK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참고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테리코 화이트 왜냐면 테리코 화이트가 LG 때보다 그러니까 김실에서 자연스럽게 테리코로 넘어가면 테리코가 삼성에서 조금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2경기밖에 안 했지만 삼성보다는 그러니까 LG 때보다는 좀 활용도가 높은 게 LG전에서는 단신 가드들하고 호흡을 맞췄어요. 그래서 테리코가 상대적으로 1, 2번보다는 약간 3번? 왜냐면 앞에 단신 가드들이 항상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에서 물론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볼핸들링을 맡기더라고요. 테리코 화이트. 그러니까 진짜 가드처럼 쓰더라고. 약간 뭐 옛날에 뭐 버튼 약간 이런 식으로 1번이지만 그냥 득점을 좀 보는 1번 약간 느낌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면서 또 삼성에는 또 장신 포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장신 포워드들이 이렇게 맡겨주고 그러니까 화이트가 좀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루트나 그리고 사실 국내 작은 가드들이 화이트를 못 막으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송교창 선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 또 미스매치가 나고 약간 그런 효과. 근데 저는 거기서 김동욱 선수가 옆에 붙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김실래가 쉴 때 테리코가 나오고 그때 김동욱 선수가 붙어주고 약간 그래서 이제 뭐 테리코가 공격에 집중하면 김동욱이 조금 더 옆에서 잡아주고 약간 옛날 조잭슨이 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키퍼 사이크스 옆에 이정현이 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해서 살려주면은 조금 더 삼성이 그런 위기를 넘기지 않을까. 왜냐면 어저께도 딱 그 구간에서 많이 망가졌거든요. KCC 할 때. 근데 KCC가 워낙 잘했어 사실. 어저께 그렇죠. 보니까 KC가 힘이 진짜 안 무너지더라고. 엄청 안 좋다가 마지막에 확살한 김지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김지한 때는 명백히 삼성의 속공 상황을 뺏고 살 때 완전히 그냥 그게 선발 안 맞춰본 티가 나는 거죠. 쫙 무너지더라고. 프레이저 상황에서는 한 명만 놓치거나 어버버해도 그냥 바로 오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김준일 선수가 멍하니 김지한 선수가 공을 치고 빈 곳으로 가는데 멍하니 바라보면서 3점을 허용하더라고. 예, 그렇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G에서는 이 테리코 화이트 데려오긴 했는데 활용도가 높을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빅맨진이 완전 붕괴 상태예요. 포워드 라인이랑 지금. 그래서 지금 LG가 정희재 뭐 센터로 쓰는 라인업 쓴 것도 그렇고 요즘에 정희재 출전 시간이 극도로 높은 게 지금 박정현까지 지난달 말에 다치고 그렇죠. 뭐 주지훈도 이제 그제 돌아오긴 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못 뛰어요 이 선수도. 그리고 서민수도 지금 무릎에 연골 제거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앞으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3주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빅맨즈 완전 붕괴 상태인데 그나마 박정현이 있을 때는 박정현이랑 붙여서 테리코 화이트를 계속 투입을 했고 시너지를 봤는데 박정현까지 다치니까 진짜 쓸 일이 없는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예. 근데 이제 삼성 오면은 이제 뭐 최영석 기자도 언급했지만 장신 포워드 엄청 많은 팀이니까 오히려 이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삼성이야말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테리코 화이트 데려오는데 삼성이 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볼 수 있고. 그러면은 LG는 어떻게 보셨어요? LG. 예. 물론 지금 경기 중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예. LG는 왜 갑자기 또 높이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빅맨진이 부상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요새 지금 조성원 감독님의 그 경기 후 멘트가 지금 원래도 똑같았지만 지금 또 이제 높이 문제로 지금 일관되게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높이 문제가 걱정됐으면은 드래프트부터 뭔가 꼬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전자랜드 보고 답답했던 게 리온 윌리엄스가 높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도 캐딩스를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캐디라는 돌아오면은 믹스를 아마도 방출하시겠죠? 예,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들었어요. 예,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믹스가 있을 때 이 선수가 신장이 그래도 더 크니까 리바운드가 안정적인데 아무리 리온이 남을 선수라고 해도 리온을 너무 쓰는 거예요. 조성원 감독이. 그래서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온 윌리엄스 수비 리바운드 잡아서 진짜 꾸역꾸역 잡으니까 그 이후에 트랜지션 치고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경기 템포 늦어지고 되게 답답한 게 보이는데도 썼고 그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리바운드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약간 뭔가 안 맞다 핀트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예. 약간 솔직한 느낌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이 시기를 그냥 그런 말들로 그냥 표면적으로 이유가 딱 내 핵심적인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전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로테이션이 됐든 그런데 그냥 약간 그런 높이 문제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싸워잡아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전 느낌. 왜냐면 가장 표면적인 이유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빅맨이 부상이 다 당했고 캐데라렌도 없고 빅맨이 없는데 당연히 높이 문제 때문에 졌어. 약간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느낌? 살짝. 왜냐면은 사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산적해 보여져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걸 퉁치는 느낌? 약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어때요? 는 LG에 대해서 뭐 말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아니 LG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게임은 다 보는데요. 네. 이관희 선수랑 KD 믹스 선수가 갔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안 보였고 그렇다고 이관희 선수를 위한 뭔가의 패턴이나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결국엔 쓰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팀의 문제는 너무 많은데 해결책은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문제죠. 진짜 문제는 선수단 구성도 완전히 첫 시즌 처음부터 완전히 망가졌고 가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드들이 대부분 다 특색이 없고 포워드 없잖아요. 센터 없잖아. 근데 뭐 리온 윌리엄스 데려와서 제대로 뭐 이렇게 활용하지도 못했고 캐디라렌 부상해.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될 집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안 될 집에 결국에는 돈 들어올 구멍이 없는 집에 뭐가 필요하다,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LG는 저는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은 이미 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야 되고, 근데 이 다음을 봐야 되죠. 지금 현재 보면은 셀러리 캡을 어느 정도 비워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관희 선수를 재계약을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한 4억대에 잡을 거예요. 지금도 거의 3억이 넘는 선수니까 4억대에 잡게 되면 셀러리 캡, 소프트 캡 아무리 생각해봐도 NBA처럼 막 사치세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송교창 선수를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는데. 근데 송교창 선수한테 한 12억, 13억 정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KCC랑 붙으면 그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송교창의 그러니까 MVP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1위를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진짜 김종규 이제 재작년인가요? 세운 기록에 거의 준하는. 근데 김종규 때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종규는 아예 제도가 좀 다르긴 하죠. 경쟁자가 없었던 그런 완벽한 센터의 그런 1인자였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그 센터 FA도 거의 없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송교창 선수는 너무 잘하고 너무 가치도 높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비교 대상은 좀 있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장신 포워드들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만 큰 돈을 엄청나게 쓰고 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KCC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지금 보면. 그래서 LG가 저는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해야 되지 당장 앞에 있는 경기를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아닌가. 지금 현 상황까지 왔으면 이미 시즌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뭐 플레이오프는 힘들고 너무 많이 졌어요. 너무 많이 졌어. 내년에 뭐 누구를 영입하는가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있는 선수 중에 남은 선수들이 어떤 모습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결선 내년 다음 시즌에 뭐 추가 영입이 있든 없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그 이제 김실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윤원상, 박경상, 정성우 이런 가드들이 많이 뛰는데 근데 윤원상의 모습은 뭐 민주 기자도 긍정적으로 자주 언급을 했지만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박경상이야 그냥 뭐 베테랑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윤원상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남은 시즌이 출전 시간도 느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원래 트레이드 전부터 조금씩 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고 저는 아쉬운 게 LG가 그런 빠른 농구를 원래 추구를 했다면은 사실 정희재, 서민수 그리고 최승욱 이 3명 라인을 잘 활용하면 저는 되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스피드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션 농구의 핵심은 사실은 뭐 가드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포워드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비 로테이션이나 활동량 이런 면에서. 근데 LG는 그 포워드 라인이 되게 기대 이하였어요. 서민수는 뭐 최영석 기자가 이제 시즌 전 MIP로 그렇게 됐었고 사실 기대를 받을 만했어 진짜로 받을 만했는데 뭐 부상과 어떤 경기력 이슈로 인해서 되게 아쉬웠고 정희재는 저는 최근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또 뭔가 뭐 폭발적이고 이런 건 없었고 최승욱은 초반에 기용이 계속 못 되다가 갑자기 또 많아지더니 근데 또 경기력이 그게 또 그렇게 뭐 인상적인 건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포워드 라인에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뭐 꼬꼬마 가드진으로 뭐 하려고 해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워드 라인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민주 기자 언급하는데 송교창 영입하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송교창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엄청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래요? 여기 송교창 선수가 대단하다는 건 인정인데 거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송교창 선수가 대단한 거지 LG가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답도 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서 농구가 또 180도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답을 줬었어야죠. 뭔가 해답을 줬었어야지. 이런 장신 포워드나 달릴 수 있는 포워드가 있었을 때 어떤 전술을 쓸 것이다라는 거를 아무런 한 경기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이번 시즌에. 근데 송교창 선수가 와가지고 달라진다? 물론 송교창 선수의 가치는 굉장히 높고 어느 시즌이든 MVP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전력 상승은 무조건이죠. 근데 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건 분명히 감독의 몫이다. 코칭 스태프의 몫이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LG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네. 이 정도로 트레이드 얘기 다 마무리를 하고요. 근데 또 이관희 선수가 오늘 19점 넣고 있네요. 오리온 상대.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안 어울린다 진짜 이 사진 보는데. 그러니까 이관희가 그 이제 주말 2경기에서 아이솔레이션 빈도가 되게 높았는데 거기서 오히려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삼성에서는 되게 제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약간만 덧붙이자면은 안 하던 걸 하니까 약간 그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좀 낯설긴 할 텐데 저 상황들이 좀 적응하고 완급 조절이 되면 조금 더 낫긴 하겠다. 근데 지금은 되게 그냥 막무가내로 좀 들이박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오늘 잘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주제들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뭐 트레이드 소식 때문에 워낙 시끄럽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 치고 올라가는 팀이 있어요. 원주 DB입니다. 개막 3연승 이후 정말 오랜만에 지금 3연승 달리고 있고 그 상대들이 KCC, 오리온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탑3 팀이었어요. 자 DB의 최근 경기력과 어떤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굉장히 인상적이다. 네. 또 민조 기자는 DB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분 아닙니까? 참 제가 참 실언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몰라요. DB가 뭐 당장 6강은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시즌 현재 탑 3를 차례로 깼다는 거 그것도 3연승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우습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현대모비스를 깼을 때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 경기를 현대모비스가 이겼다면 4라운드 전승이었는데 그 마지막 게임을 아마 DB가 잡아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크게 이기고 있다가 좀 좁혀져가지고 좀 그랬었나? 하여튼 그렇죠. 그 경기가 19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현대모비스가 이제 션농 때문에 19점까지 뒤지다가 뒤집었어요. 뒤집었는데 션농 들어가서 또 뒤집었어요. DB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 쇼롱이 못해도 현대모비스라는 팀은 적어도 중박은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오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그 DB가 그걸 이겨내요. 결국에는 이겨냈죠. 메이튼이라는 선수의 가치도 높지만 저스틴 녹스. 저스틴 녹스 지금 이 옵션 중에 녹스보다 나은 선수가 있나요? 라거나 정도 제외하면은 녹스보다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 없는 것 같아요. 라스 형? 우리 라스 형이 있죠. 미네라스 있구나. 죄송합니다. 라스 형이 지금 서브 옵션에서 최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저는 항상 그 이상범 감독님의 그 로테이션 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이 좀 짙었어요. 사실 지금도 짙어요. 그 주전 선수들을 맨 처음에 스타팅 라인업으로 안 쓰고 항상 뭐 2쿼터 때 두경민 선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뭐 선수들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탈이 난다. 이건 부상이 너무 많았던 DB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로테이션 농구는 좀 아니지 않나? 성적이 나기 위해선.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먼저 나가서 많은 시간을 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적이 계속 나니까 또 현혹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맞는 건가? 근데 최근에는 그걸 바꿨어요. 민주 기자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주전 선수 출전 시간 늘리고 그러니까 이상훈 감독이 현대모비스전 끝나고 이제 취재진
근데 그날 취재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워낙 또 창원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고 토요일이기도 해서 기자들이 별로 없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 다음날 오리온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주전 출전 시간 20분 조절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주전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전 선수 출전 시간 늘릴 거고 조금 더 빡세게 할 거다.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종 기자가 말씀하신 그 어떤 로테이션 농구에 대해서 현장 관계자 사이에서도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물론 부상 선수들 많은 거 알지만은 왜 저렇게까지 좀 약간 뭐랄까요? 과잉 보호? 과하게 할까? 예,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굳이 할까? 오히려 이상문 감독의 농구에 이상문 감독이 갇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성적 내야 된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회피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비도 개막 3연승 때 성공했던 그 이제 존 프레스, 투투원 존 프레스도 다시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주축 선수들 이제 많이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30분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30분은 안 쓰고, 그러니까 예. 전보다 조금 늘렸다 이 정도뿐이에요. 왜냐면은 두경민 선수도 잘해도 25분 밑으로 뛸 때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그 장염 여파가 아직 조금 있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 팀의 밸런스가 그러니까 맞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외국 선수며 국내 선수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출전 선수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지금도 아마 다 거의 거진 다 쓰실 거예요. 뭐 한두 명 빼고는 다 돌리는, 왜냐면 원래 로테이션 폼이 되게 넓으신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 그 선수들이 좀 그 적재적소에 뛸 때 자기 역할을 조금 찾아가는 느낌이 이제 좀 든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DB스러운 농구가 이제 조금 나오는 느낌? 왜냐면은 원래 이상범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DB는 항상 1쿼터에 그 말씀한 황돌이 말한 대로 그 평소에 이제 좀 비주전들이 나와서 10분 동안 막 진짜 거의 모든 걸 쏟아냈듯이 해서 거기다 쏟아붓고 이제 2쿼터부터 나와서 이제 주축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역전은 못할지언정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주축 선수들이 나와서 그거 뒤집고 그 다음에 페이스 이어가고 막 약간 그런 식의 흐름이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주축 선수들 쓴다고 한 게 허웅, 김종규 선발 추천시킨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두경민 선수는 여전히 선발에는 안 들어가고 있고, 타이치랑 김영훈인가요? 아마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 같고, 허웅까지. 그 다음에 두경민 선수는 여전히 늦게 출발하는데, 뭐 이제서 조금 구상한 대로 굴려지지 않을까. 얀테메이튼하고 녹스의 그런 분배도 심지어 완벽해졌고, 배강렬 선수도 어쨌든 처음에 혼자 고전하다가 돌아왔고, 다들 이제 조금씩 몸이 이제 약간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 살짝. 그러니까 DB가 원래는 사실 그거 외국 선수 이슈 없고 부상일 수 없었으면은 DB는 사실 6강 경쟁 우승 후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추락을 했고 말도 안 되게 부상이 나왔고 뭐 다 무너졌고, 사실 외국 선수 틀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섞이면서 이제 안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조금씩 나오는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긴 했다. 너무 늦다. 근데 지금 승차가 5.5게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밖에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5라운드 이미 뭐 두세 경기 치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5라운드를 내가 봤을 땐 거의 7승 2패.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면은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6위 팀이 전자랜드랑 KT잖아요. 그렇죠. 그쪽 6강 경쟁이 그쪽에 허훈, 김낙현 선수가 빠지면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데 DB도 김종규 선수가 빠져요. 근데 김종규 선수가 또 엄청 커요. 그렇죠. 이 팀에서 지금 센터가 김종규 선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빅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면은 배강률 선수인데, 사실 배강률 선수는 그 키는 스몰 포워드로도 작은 키거든요. 95인가? 96으로 알고 있어요. 빅맨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네, 스몰 96이야? 예. 그럼 스몰 포워드 딱 스몰 포워드 키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스몰 포워드 키인데, 그러면 그 선수 말고는 4번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 시즌 DB 빅맨 신인 누구죠? 이윤수? 네, 이윤수는 거의 안 쓴. 이상원 감독이 또 한 번 이제 시즌 질문에
쓸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아직 너무 스피드가 너무 안 된다. 앞으로 예. 은퇴 전까지도 못볼 수도 있어요. 예, 진짜 예. D리그를 한 경기라도 보신 DB의 D리그를 한 경기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예. 그 이윤수 선수에 대해서 질문조차 안 했을 겁니다. D리그 안 보셔서 그쵸. 그래요. 예, D리그를 봤으면 얘기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윤수에 네. 대한 진짜 기대치는 제 생각에도 접어두시는 게 예. 이게 뭐 근데 아직 뭐 너무 어린 선수라 뭐 아니에요. 단연하게 어리지 않아요. 어리지 당분간은- 않다니까. 아니 근데 어리지 않아. 프로에서는 어린 선수 아니에요. 절대. 아니 절대 아니. 예, 아무튼 그래서 이윤수는 없다고 봤을 때 아니. 뭐 서현석이나 음. 뭐 이런 선수들 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팀들이 특급 카드가 좀 많이 나가는데 DB는 두경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빅맨진의 어떤 문제를 백코트 우세로 덮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긴 하거든요. DB가 뭔가 해결책을 이제 강구를 하려면 그 사실은 그래서 저는 김현호 복귀가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 근데 오늘 D리그 경기 중에 이 네. 반대편이죠. 다친 쪽 반대편 아킬레스건에 조금 다친 것 같다는 어떤 이제 반대편인가요? 그쪽 그쪽 아니에요? 반대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쪽인 줄 알았는데 응. 반대편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아. 이거는 뭐 저희가 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아 이게 저 부상 그 장면을 봤는데 혼자 넘어진 과정에서 그런 거라 그게 제일 크게 그래서 크게 그래서 다치지 좀 불안해. 그래서 그렇죠. 불안해. 원래 음. 남이 발을 밟거나 이런 것보다 혹시 혼자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더 그냥 음. 안쪽에 그냥 알아서 손상이 갔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왜 외부 충격이 아니고 내부에서 그렇게 난 거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거든요. 음. 보통 그럴 경우에 심한데 그렇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김현 선수가 예. 되게 다정다감한 남자거든요. 예. 어떡해요? 그 예. 제가 나중에 예. 한번 세게 한번 진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김현 선수와의 이렇게 예. 제가 그 신림에서 연탄 날랐을 때 예. 그때 딱 둘이 그 지나가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예. 형의 그- DB에 대한 기억은 항상 그 연탄 나는 아, 네. 묻혀져 있는 것 같아. 이제 네. 이벤 연탄 배달 부산 취재. 행사. 네. 그때 거기 갔을 항상 때 그 얘기밖에 안 해. DB 얘기하면. 왜냐면 원줄 안 가거든. 그 신림의 시장을 이렇게 제가 걸어오면서 그때 언제쯤 얘기야 난. 아이가 했네 연탄이라길래. 아이가 이제 한 살이었나 할때 되게 얼마 안 어리잖아요. 됐을 때.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빠가 농구 선수라는 거를 알 때까지만 농구를 하고 싶다. 딱 그 여러 가지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가장의 무게구나. 진짜 남자구나. 아니, 근데 민주 기자가 되게 네. 이런 게 귀여운 게 이제 누구를 좀 이제 까다가도 그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감동을 되게 잘 받아요. 민주 기자가. 약간 약간 좀 그런 교감을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윤수 선수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연탄 나를 때 한번 또 가요. DB 연탄 나를 때 또 한번 가. 예. 또 이윤 선수가 또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누군가를 예.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남자가. 근데 되고 이윤수 싶다면은 선수는 책임감으로. 이윤수 선수는 노마크에서 득점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네, 노마크에서 득점을 못하는 걸 제가 한 5번 봤습니다. D리그에서. 네, 네, 좋습니다. 그것부터. 아무튼, 네. 예. 화이팅. 네. 아무튼 그래서 DB가 좀 지금 올라오려는 분위기인데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도 DB 최대 강점은 메이튼 녹스 갭이 별로 안 크다는 거.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요즘에 그래도 DB가 고무적인 게 그 이제 어쨌든 이 팀은 공격에서는 두경민이 많이 해야 되는 팀이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데 두경민이 메이튼이 보름반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고 김태술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김태수 선수 요즘 아, 너무 예, 좋아요. 너무 김태술 잘해요. 요즘 진짜 폼이 엄청 올라왔어요. 그냥 그때가 왔어요. 김태수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시기가 왔어요. 되게 짧지만 강렬한 시기가 왔어요. 터지는 시기. 네, 터지는 시기가 왔어요. 예. 원래 한 시즌 하면 한 6라운드 절반 정도 경기는 그렇게 잘하거든요. 예. 네. 원래 보통 기르면 딱 한 라운드 딱 버닝 빡 하고 네. 사실 또 불꽃을 태우고 끝내는. 그렇죠. 체력이 또 몸이 또 안 돼서 약간 지난 사그라들고 시즌도 약간 그러는데. 1라운드 때 버닝 제대로 했었죠. 그때도 네. 부상 때문에 막 부상이 그래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김태 선수랑 김민구 선수랑 음. 쫙 올려놓고 이제 그 뒤로 예.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음. 예. 아무튼 그래서 일단 DB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그럼 6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번. 예. 저는 가능하다. 뭐야 또 갑자기 오고. 가능하 들어왔어? 난 제가 예. DB 우승 후보 아니다라고 공약을 걸었었기 때문에 음. 우승 후보는 아니에요. 근데 6강은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난 불. 위에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될 텐데 민주 기자는 어느 팀이 떨어질 거라고 떨어질 팀 보시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다 떨어져도 돼요 지금 보면. 아니 그러면 고민 너무 안 한 것 같잖아요. 인삼공사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아, 그쵸. 지금 최근에 경기가 승리가 많았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계속 지금 이재도 선수 아니면 앞에서 해줄 선수도 없고 뒤에서 지금 나가고 또 전성현 선수도 지금 봉쇄법이 완전 나온 것 같고 지금 최근 두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다 막히고 그 크리스 맥컬러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 맥컬러가 터지면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조용하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괜찮다 싶으면 맥컬러가 조용하고 근데 보통 외국 선수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터져야 된다. 둘 다 평균적으로 잘했을 때 대부분 다 이기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해서 저는 인삼공사는 이제 불안하고 근데 지금 승수는 많이 쌓아놔서 사실 6강은 내려올 팀은 아닌 것 같고요. 전자랜드 아니면 KT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네. 저는 전자랜드 강낙현이 너무 잘해서 저는 KT가 허운 없는 경기 전패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KT가 제일 불안해요. 네. 저는 한 팀 떨어질 팀 한 팀 꼽으라면 저도 KT. 지난주에 뭐 저희가 KT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되게 불안한데 허운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나 싶긴 해요. 지금 뭐 그 최영석 기자가 자주 언급했던 이 브랜든 브라운의 멘탈 이슈 그것도 나와 있고 지금 성수 감독이 직접 공식 인터뷰에서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근데 그건 컨트롤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그건 진짜 코칭 스태프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감독님의 역량이라고 봐요, 냉정하게. 무조건이야. 왜냐면은 아예 안 되는 선수가 아니었거든. 그 컨트롤 했던 전례가 있잖아. 사례가 있죠. 뭐 물론 KCC, KGC에서 다. 그다음에 전자랜드도 그러고 옛날 전자랜드.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시즌을 치르면서 분명히 와요 한 번씩. 한 번씩 약간 땡깡을 부린 때가 와. 사춘기가 와. 한 번씩 와. 근데 그때마다 뭐 쥐든 풀어주든 어쨌든 해서 이거를 이 선수가 경기력에 나오게끔 이거를 최대한 끌고 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꽤 오래됐을걸요. 지금 KT에서 지금 이런지 KT에서 이런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면 왜냐면 저는 냉정하게 감독님의 그 방식을 바꿔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페널티 5경기 받고 뭐 교체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얼마나 큰데. 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KT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KT. 만약에 DB가 올라가게 되면은 KT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KT. 네. 그러면 삼성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KT. 삼성이 올라. DB가 아니라 저는 삼성이 올라가야 된다고 밀어야 돼요. 저는 어쩔 수. 왜냐면 내가 계속 나는 플레이오프를 계속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프로팽을. 김실에 빠진 삼성보다는 김종규 빠진 DB가 훨씬 나쁘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 근데 삼성 김실에 빠진 삼성은 그전 삼성이잖아요. 원래 없었어요. 김실은 원래 없던 선수였습니다. 사실. 하긴 언제부터 저거는 잘하겠다. 내가 삼성 팬 준비가 돼 있네. 시즌 내내 준비해 왔네. 김실이 없는 삼성 팬분들 죄송한데 삼성이 언제부터 그런 특급 카드 데리고 농구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런 거.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휴식기 전에 김실 3개 그렇게 아니 데려왔는데 내일 쓰고 한 달은 못 써요. 내일 못 이기면 3경기 천하네. 3경기 천하. 아니 그 코호트 격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게 일주일만 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 코호트 2주라면서. 코호트 격리 조금 알아요? 살짝 설명해 주려.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가 7일 일단은 코호트 격리 7일이 기본이에요. 근데 7일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 7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출퇴근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를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축구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울산현대의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울산현대가 지금 코호트 격리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7일간을 그 울산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 선수들이 들어가서 지내요. 거기에 음식 해주시는 분들, 청소 경비원 분들까지도 출퇴근 안 하고 거기서 7일간 같이 지냅니다. 대신 7일 동안 살면서 하루에 뭐 발열 체크 하루에 3번 발열 체크 뭐 이런 거 이틀에 한 번씩 검사 이런 거를 완전히 철저하게 일정을 싹 짜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인을 받고 7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안은 클럽하우스에서 지낼 선수는 지내고 출퇴근하는 선수는 집하고 클럽하우스밖에 못 다녀요. 그렇게 해서 또 7일을 보내야 돼. 그래서 2주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말이 일주일이지. 그 나머지 일주일도 사실상 격리라서 사실상 2주 격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7일 격리는 애시당초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이동이 그전보다는 자유로워지는데 대신 어딜 가지를 못해 다른 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 음. 때문에 그 차이가 하면서 그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체육관과 숙소 그게 있는 상황에서 이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출퇴근을 왜 하냐고 굳이 그러면은 그냥 거기 코트에서 2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클럽하우스 안에서 뭐 집이 멀어서 클럽하우스에 살아야 되는 선수는 살고 만약에 집이 가까운 선수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심- 출퇴근이 조금 허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지금 운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선수 개인 생활 때문에 지금 그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생활을 존중받아야 되지만 2주 동안 시설 격리 어차피 들어가 있으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지금 밥도 도시락 먹어야 돼 맨날.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입국을 했지만 그 되게 이걸 잘 짜놨대요. 문체부 관계자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이거를 완벽하게 진짜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거를 다 해놨다는 거죠. 우린 일정을. 10개 구단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는 그래서 불안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린 10개 구단도 해야 되고 용산고도 해야 되고 상무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불안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코호트 격리가 승인이 나려면 카타르 현지에서의 그 방역 체계까지도 이 문체부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뭐 카타르가 원래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갔다 와서 어디 체육관에서 어떻게 숙소를 쓸 것이며 이제 뭐 발열 체크 뭐 그 담당자들 그다음에 그 밖에서 식자재 받는 것까지 완벽하게 분리돼서 거긴 다 해놨다는 거지 울산은. 왜냐면 또 말 나온다고. 선수단이 전부 다 코호트 격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구단별로 다 잘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구단별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왔다 갔다 출퇴근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아니면 그냥 다 시설 격리죠. 그러면 어느 구단은 하고 어느 구단은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어느 곳은 숙소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다 연고 지역 내려가는 곳은 숙소가 없는 곳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제부터 이제 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또 시끌시끌하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네. 근데 근데 제가 아마 그 코호트 격리면은 아마 대표팀이 다 한 군데 있어야 될 걸? 내가 알기로 못 찢어질 걸요? 그러면 운동도 농구를 못 해. 운동도 그 대표팀 선수들끼리 해야 돼. 그 12명이서 그 개개인의 그 몸이 다운되지 않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네. 팀 전술 아마 그거는 안 될 걸요. 아 그러면은 대표팀 12명끼리 이렇게 그냥 웨이트하고 그냥 체력 운동하고 연습 경기 좀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야, 진짜 되게 가까워지겠다. 좋겠다. 되게 친해지겠네요. 이관희 선수랑 김실현 선수랑 되게 친해지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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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최근에 그 협회가 KBL이랑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문체부 쪽에 가서 좀 네.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좀 했다고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 어떤 판단은 이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은 스타일의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나와서 뭐 결정된 건 아직 없다. 예,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슬슬 근데 추진을 해야 될 텐데. 그쵸, 왜냐면 갔다 13일부터니까. 갔다 오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정해진 대로 쫙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아니 슬슬 소집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12일이에요. 소집이 13일이 아니고 12일. 네, 한 한 12일 하루 하루 줬어요. 비행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 12일 소집 13일 출국이에요? 가서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 돼가지고 하루가 좀 땡겨졌을 네. 거야. 됐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 또 뭐 나중에 불안해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예 우리 필리핀한테 다 두 번 다 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갔다 와서 겨우 갔다 와서. 잘할 수 있을까? 네. 이거 좀 지켜보지. 그 진짜 말 엄청 나올 것 같긴 한데 지켜보죠.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또 대표팀 관련 얘기가 조금 덧붙였고 자 지금 또 경기 중인 오리온 네, 데빈 윌리엄스가 한국에 와서 2경기 치렀고 이번에 3번째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데빈 윌리엄스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묵직한 남자인 것 같은데. 묵직한 남자. 네.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특출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딱 보기에도 되게 탄탄해 보이더라고. 너 몸이 엄청 두껍던데. 두껍고 막.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네, 보는 데가 무섭. 네. 부딪히면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우리 같은 사람 부딪히면은. 네, 뭐 부딪혀도 안 넘어지던데 선수들. 아 그래? 보니까 네. 잘 버티던데 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진짜 막 뭐 예전에 나이젤 딕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되게 골격이 크고 막 몸이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막 약간 그냥 골 바로 밑에서 그냥 에릭 탐슨이 더 크고
레벨 높은 버전일 줄 알았어요. 근데 디비전 보니까 아니 슈터치가 상당히 좋아요. 예, 훅슛 오른손 훅슛도 그렇고 그날도 아마 3점 2개 넣었나? 네. 그랬는데 지역 방어 깰 때 3점 2개 넣었나? 그랬는데 아니 점퍼가 생각보다 상상 이상 좋다. 약간 그거 보면 또 리언 윌리엄스도 생각이 나고 리언 윌리엄스가 그런 식으로 점퍼가 은근 괜찮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좀 무서울 수 있겠다. 근데 또 림 바로 밑에서 어떤 마무리할 때는 녹스에게 블락을 계속 당하는데 그건 되게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림 근처에서 마무리할 때 그 타점 자체가 좀 높지 않다는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 신장이 작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스타일이 생각과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예. 녹스가 수비가 그렇게 준수한 외국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제프가 더 낫지 않나요? 아 그런 얘기가 좀 이제 디비전 4쿼터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저는 그 선수가 와서 경기를 봤는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저 워낙 외국 선수가 센터가 점프슛 던지고 3점슛 던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골밑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는데 골밑에서 그렇게 막 되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느낌? 스킬셋이 막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오리온에 필요한 외국 선수는 점퍼 던지고 3점슛 던지는 외국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디드리 록슨도 분명히 할 수 있고 허일영도 할 수 있고 이승현도 할 수 있고 이대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리온에서 제일 하나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리머텍. 리머텍 되는 선수가 없잖아요. 오리온은 지금 현재 외국 선수도 국내 선수든 그 외국 리머텍 그게 좀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그게. 그렇죠. 데빈 윌리엄스가 사실 그거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해줄 줄 알았는데 좀 아직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난 비벼주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약간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이쁘게 하려는 이게 몸 상태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자세한 건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오리온이 그것 데빈 윌리엄스만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그렇긴 하다. 요새 보면 접전 가면은 그냥 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접전에 자꾸 지고 두경민한테 계속 당하고 5점 차 이내면은 그렇죠. 그 KCC전 그 지고 강우준 감독이 그날 전주 현장에서 약간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경기만 하면 이번 시즌 성적이 뭐 2승 7패라고 했나? 2승 그렇죠. 막 그렇게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아마. 하소연을 했고 그때 당시 두 경기가 그 KCC전 그 직전 디비전이었고 최근에 또 디비전 그렇게 졌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접전에 약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냥 감독 문제? 아니요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다. 그러니까 KCC나 현대모비스가 접전에 강하고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건 저는 패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패턴만 강조하는 것도 안 좋아.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선수들도 어쨌든 개개인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플레이의 스타일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접전에서 약속된 플레이, 그러니까 형이 말대로 딱 약속된 플레이 이런 딱 약속된 움직임으로 이렇게 딱딱딱 해서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사실은 오리온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리온은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안 될 때도 그냥 선수들이 풀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때 약간 뭐 이대성의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대성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딱 부를 수 있는 패턴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 승부처 때 보면은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정확하게 보면은 그 볼 없는 상황에서의 그 스크린과 그 볼 없는 움직임에 따라서 전 패턴이 있냐 없냐가 정확히 보여진다고 보는데 오리온 선수들은 대부분 서 있거든. 그러니까 KCC나 현대모비스는 볼 없는 상황에서의 그 스크린이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 팀들이에요. 굉장히 그게 이제 패턴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들인 거지. 그런 상황에서 막 물밑에서 움직이다가 패턴 딱 모형 개쳐졌을 때 딱딱딱딱딱 골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오리온은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된 뭔가 패턴으로 허를 찌르는 이런 게 없고. 근데 지금 죄송한데 지금 너무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영상에 이 경기 영상을 담을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조금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서 이도 저희 유튜브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문제 생기면 형 이제 스포티비랑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럼 우리는 형한테 모든 걸 동점입니다. LG 3점 이관인 같은데? 이관인 선수가 방송 중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리온 지금? 윌리엄스구나. 예.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아, 예. 아 이관희의 2대2 3점 어시스트네요. 예, 피켄파. 야, 지금 오리온 저희가 접전 얘기하고 있는데 또 결국엔 접전에서 지금 불안합니다. 이거 아. 지면 이제 약점 무조건인 거지. 예. LG한테도 지면은 그렇죠. 예. 거의 내가 봤을 때 마지노선이거든요. LG는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이거까지도 여기서도 지면 답이 없다는 거지. 네,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금 더 상황을 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리온은 뭐 데빈 윌리엄스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접전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야기하기로 한 게 현대모비스와 KCC가 지난주에 맞대결을 펼쳤거든요. 자 KCC가 15점 차 리드하다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승차가 좁혀졌고 그 다음에 KCC가 또 전자랜드한테 역전패 당하면서 2연패했고 어제 다행히 이긴 했지만 또 불안했어요 사실은. 자 일단 뭐 KCC와 현대모비스 경기 두 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1, 2의 맞대결이었는데 예. 뭐 현대모비스가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힘, 그다음에 KCC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게 연승 후유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좀 더 다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쌓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연승이 길어지면 그런 것들이 쌓인다고 모든 감독님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일단 좋지만 네. 조용하게 그런 피로도와 그런 것들이 누적된 쌓이는 것들이 거죠. 있었고 이재현 선수도 뭐 지금 뭐 발목 부상 이제 뭐 나왔지만 발목 부상이고 그런 뭐 선수들 컨디션 저하 뭐 여러 가지 뭐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KCC가 이제 위기 아닌 위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워낙 가지고 있는 저력이 너무 좋아서 그걸 잘 이겨내고 어쨌든 뭐 타일러 데이비스나 라거나라는 그 뭐 KBL에서 내노라는 빅맨들이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 이런 가끔 안 보여주던 연패가 탄다기 시작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누적된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팀도 쉽기만을 아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그렇죠. 네. KCC는 그 가장 잘하는 농구를 못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들이 잘했던 건 세트 오펜스가 아니고 얼리 오펜스였고 그 다음에 빠른 공수 전환을 이용한 속공 농구였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도 굉장히 그 템포를 늦추는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KCC가 거기에 좀 말려 들어가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 선수들이 뭐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지만 타일러 데이비스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사실 그 선수가 굉장히 세련된 기술을 가진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묵직함과 높이를 이용한 그 스탯 쌓기 관리가 스탯 쌓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위력적이었잖아요. 원 포지션 게임에서 굉장히 위력적인 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계속 이상한 걸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보면 굉장히 팀 플레이도 안 하고 굉장히 그냥 멀리서 받아가지고 뭔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넣으려고 하고 근데 공격도 굉장히 활발하지도 않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KCC가 굉장히 큰 칼을 하나 잃은 것 같고 라거나도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국가대표가 좀 불안해졌어. 이거보다 또 집중 안 하네 또. 아니 듣고 나 있어요. 진짜. 듣고 있어요. 어? 예, 라거나 우리 둘이 하자. 아니, 비디오 판독 중이에요. 라거나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확실히. 그렇죠. 조타가 최근 몇 경기 또 떨어졌어요. 페이스가. 되게 그 트랜지션에서의 그 부지런함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라거나 타일러 데이비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KCC 이정현 선수 무너지고 굉장히 안 좋죠. 저는 지금 이거 연속 경기 출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미련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몇 경기 쉬어주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근데 계속 연속 경기 이것 때문에 계속 못 쉬고 나오는 것 같은데 발목 안 좋으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어제도 보니까 이 끌것탈 아예 그냥 통으로 날리더라고. 경기 뛰는 거 근데 원래 그게 경기에 1분 1초라도 나오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은 그 준비해야 1초를 되고. 뛰기 위해서 워밍업을 워밍업을 해야 하잖아. 몸을 다 풀어놓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다 데미지가 쌓이는 건데 그 뭐 송교창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그 선수가 달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상대가 템포를 일부러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늦추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KCC가 잘하는 농구를 못하니까 지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그 팀이 일방적으로 연승 기간에서도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고 다니는 팀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했지만 마지막에 그 연승 마지막 과정을 보면 다 접전승부였고 지다가 역전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 그렇죠. 그게 약간 그거였지. 위험 신호였지. 근데 이제는 뭐 그래도 KCC는 그래도 많이 이기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2승 4패를 했다가 어제 이기면서 3승 4패예요. 최근 7경기가. 아, 그렇게 뭐. 못한다 해도 최근에 7경기에서 3승 4패라고. 어제도 딱 전찬진 감독님의 작전 타임 때 그러더라고. 너 그렇게 그러고 슛 던지지 마. 타일러 데이비스가 어떻게 냐면 그 히스 상대로 잡아가지고 포스트업을 딱 했는데 갑자기 팽이를 돌더라고. 팽이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더니 훅 슛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찬진 감독님이 딱 그러더라고. 너 그러고 다시는 쏘지 마. 치고 들어가. 네가 제가 네 힘 못 막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자꾸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 이후로 다행히 어저께는 각성을 해서 치고 들어가니까 바로 엔드원 바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뚫리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타대. 타일러 데이비스가 아직 NBA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못 가요. 예.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또 타일러 데이비스는 그거죠. NBA의 어떤 스킬풀한 빅맨들에 맞는 것들을 연습하고 자꾸 써보려고 하는 건데 못 가요. 예. 근데 그건 사실 NBA에서도 난 못 본 기술이거든. 어떻게 어떤 NBA 선수가 제자리에서 뺑글 돌고 그쵸. 훅을 던지냐. 오버인데. NBA에서 센터라고 하는 선수들 중에서 3점슛 잘 던지고 밖에서 이렇게 활보하는 선수 요키치 말고 누가 있어요? 엔비드, 요키치, 엔비드, 요키치. 3점 또 던지는 선수? 부세비치. 부세비치, 발렌슈나스, 발렌슈나스? 그리고 크리스 부쉐이드, 발렌시아스도 엄청 잘해요. 예, 조나스 발렌슈나스도 있고, 예, 그리고 마빈 베글리, 물론 뭐 잘하진 않지만, 예, 그런 선수들 기본 예. 베이스가 저는 그거거든요.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요.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바깥으로 나왔을 때 수비 범위가 넓어지는 거 그렇지. 그런 걸 생각하는데 타일러 데이비스는 안에서 계속 안 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저는 KCC가 저는 성적이 지금 1위가 아니고 애매했으면 전 타일러 데이비스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즌 초반부터 그 어떤 전찬진 감독과 타일러 데이비스 사이에 그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줄다리기라고 하기도 뭐한 게 전찬진 감독의 어떤 요구와 타일러 데이비스가 바로 받아들임 딱 사실은 그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가 지금도 훈련 때 그냥 3점 연습해요. 예, 다른 연습 안 하고 3점 연습하고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하고 엄청 부지런한 선수인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 이게 뭐 KBL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고 왜냐면 너무 어린 선수다 보니까 97이니까 아직은 뭔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전찬진 감독이 개막전 LG전에서 타일러 데이비스 3점 던지고 이러면서 지고 나서 나 그거 던지지 마. 그거 던지면 뺀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뒤로 타일러 데이비스가 그 요구에 응해서 실전에서는 골밑 플레이만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조금 이제 적응되고 내가 봤을 때 예. 이만큼만 해도 통하겠지라고 약간 그런 예. 생각이 좀 드는 그게 지금 뭔가- 숄롱도 약간 비슷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는 성격은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 이제는 팀에 적응도 됐고 KBL에서 내가 어느 정도 통해.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도 통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접근하고 있는 거. 숄롱은 야, 셜롱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셜롱 숄롱은 그건 아니야. 팀을 위해서 이기고 싶고 개인을 위해서도 이기고 싶은데 성격이 그걸 안 받쳐주는 것 감정 같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에 뭐 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람이 뭔가 휘날리는데 이게 기분이 나쁜 그런 굉장히 성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유형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농구도 잘하고 스킬풀하고 저는 그 선수가 점프슛 던지든 3점슛 던지든 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타일러 데이비스는 3점슛 능력이 없는 선수인데 숄롱은 있는 선수예요. 타일러 데이비스가 슈팅이 좋습니까? 3점슛 뭐 던질 줄은 아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숄롱은 저는 인정해요. 근데 이 선수는 약간 저처럼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선수 같아요. 뭔가 느낌이 KBL 민중구.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 싶으면 예. 내가 여기서 이기든 지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다 해결을 해야 돼. 그게 인상공사전에 나왔었어요. 예. 최근 경기였죠. 인상 네. 그렇죠. 그 경기는 그나마 그래도 매치 상대가 그 이제 갑자기 크리스 맥컬러에서 그나마 좀 풀리긴 했는데 또 그 전에 디비전이랑 그 KCC전은 정말 심각했어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어. 근데 뭐 심판에 대한 콜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쵸. 어찌 보면 그 완벽하게 팔을 뻗었을 때 숄롱이 들어가는 장면들보다는 팔이 다 내려왔을 때 숄롱이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진짜 많긴 해요. 근데 그걸 다 파울을 물어버리면
심판들이 그걸 파울 다 못 불지. 그런 거 다 못 불지. 자기들 입장에선 그런 걸 잘 못 불지. 그러니까 숄롱은 억울하고. 근데 그게 여러 번 쌓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불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숄롱은 그게 딱 나오잖아요. 딱 처음에 1쿼터 초반 딱 자기 첫 공격 때 그게 딱 나오면 끝까지 코트에 백코트 안 하고 서 있어요. 이러고 지켜봐요. 이러고 지켜보다가 심판 한번 째려보고 의지아 감독님이 이렇게 한번 째려보면 또 뛰는 척해요. 계속 그러더라고. 4쿼터까지 그랬어요. 계속. 앞에 분 지금 표정이 일그러지. 네.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숄롱 그러니까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가 자기 감정을 못 이겨내 가지고 자기 실력을 100%못 보여주는 스타일이 숄롱이라면 타일러 데이비스는 가진 거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신체 조건이란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디테일한 기량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인 양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숄롱은 굉장히 마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상남자인데 그렇게 막 성질이 좋지 않은 그런 상남자. 예. 그러니까 유지학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 같다. 정확하네. 션동은 애 같다.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농구도 진짜 열심히 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다 좋은데 애 같다. 그래서 보통 재계약하고 두 번째 시즌에 보통 외국 선수들이 이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 션동은 벌써 이래서 안 그러다 또 저런다. 그 KC 시절 때도 지역 방어길 때 후반에는 잘 깼잖아요. 초반에 못 깼잖아. 그 이유가 거기서 이제 숄롱이 본인이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밖으로 빼주는 거를 해라라고 이제 감독님도 요청하고 아이라 클라크도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치고 들어가다가 계속 미스 나가지고 흐름 넘겨줬는데 후반에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후반에는 이제 빼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지역 방어가 깨지면서 이제 현대모에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거든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땐 지금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호주 리그를 보거든요. 숄롱의 그런 파울콜에 대해서 워낙 불만이 많기에 도대체 호주 리그는 어떤가 하고 지금 제가 한 4경기 정도 돌려봤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요새 중계권 따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호주, 중국 다 했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아예 그냥 파울이 안 불리는 거야. 그래서 호주가 은근 터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지욱 선배가 또 정지욱 선배께서 또 그 해설하니까 제가 또 그거를 이제 조언을 좀 구했는데 호주 리그가 굉장히 터프하다고 터프한 리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울을 웬만큼 피 안 나면은 파울을 안 부는 느낌인데 그래서 경기 시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그런 리그에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왜 KBL 와가지고 이게 한 번씩 부러져서 그런가? 조금만 해도 부러져서 그런가? 파울콜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션농이 못하는 동안 이게 션농이 엄청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숨겨진 것 중에 하나가 서명진의 극심한 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진이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잘 될 때는 되게 잘 되는데 못할 때는 와 이게 뛸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 못하잖아요. 서명진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션농이 호주리그 때 저는 호주리그 경기 많이 봤잖아요. 그때 션농 그 기사 쓰느라고 션농의 그 가드 파트너들이 거의 최고급 선수였어요. 최고급 선수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션농 기사를 쓰면서도 션농이 2대1에서 엄청 강하다. 다만 1대1에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다라고 한 게 호주의 리그 있을 때 그 팀에서 어떤 공격 빈도가 2대2가 굉장히 높았고 맞아. 가드들이 션농을 엄청 잘 살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 서명진이 살려줄 수 있나 이것도 솔직히 좀 걱정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약간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아직 못 믿어온데 2대2 이거 될까? 약간 이런 것들 그런 데 깔려 있으니까 이제 이제 본인이 자꾸 무리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파울콜 안 불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내가 또 해야지 그런 거라면 약간 이어지는 연장선상이 조금 있는 그렇죠. 느낌일까요? 근데 그런 거라면 이해하는데 타일러 데이비스는 왜 그러냐고요. 타일러 데이비스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구나. 리모텍을 안 하는 거에 있어서. 예. 슛 던지는 남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일러 데이비스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착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라거나 같은 성격이라면 이제 어떤 코칭 스태프의 어떤 질책 이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승부욕이 불타서 딱 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타일러 데이비스는 알았어. 오케이 코치 하고 또 이제 또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긍정적이어서 오히려 오케이 코치 하고서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더 사실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게 약간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에요. 투정도 안 부려요. 구단에 그러니까 외국 선수 투정 엄청 부리잖아요. 원래는 타일러 데이비스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대요.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없고 놀러도 안 나가고 농구만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예 면도도 안 하고 농구만 하고 원정 뭐 연전 다녔다가 그 이제 숙소 돌아온 첫날에 새벽 6시에 나와서 또 훈련하고 엄청 부지런하고 착한데 이제 너무 착해서 문제인 그 약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어떤 더 큰 원대한 꿈에 대한 미련이 되게 크지 않나. 근데 왜 지금 여기 KBL 와가지고 그런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벌써부터 너무 눈에 보이니까. 왜냐면 지금 G리그 개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G리그 개막도 안 남았고 뭐 이런저런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주니까 더 얄미운 것 같아. 제가 얼마나 타일러 데이비스 좋아했습니까? 그래요?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이번 시즌 전에 그 알바공 형님이 얘기했을 때 타일러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 최고의 외국 선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때 그 다음이 숄롱이었고. 아 맞아요. 믿었어요 저는. 그리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안 주냐고요 저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네. 너무 아쉬운 거죠. 뭐 이제 사실 뭐 이제 션농이나 타일러 데이비스 제가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약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뭐 기량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라 오히려 더 약간 그래서 아쉬운 거지. 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보여준 가락들이 있는데 너무 잘하는 선수 사실 지금 안 주잖아. 그만큼은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안 하는 게 딱 보이니까 아예 실력이 안 되면 기대도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어쩌겠으면 호주리그까지 지금 찾아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숄롱은 제가 미래가 좀 보여요. 나중에 유재학 감독님이랑 회식 때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서로 껴안고 있을 게 보여. 뭔가 느낌이 원래 그런 느낌이 약간 찰스로드 천창진 감독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그런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보이네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현대모비스가 우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LG 오리온 아직 연장전 중인데 연장하고 있어. 연장 갔어요? 이종현 선수가 한 30초 남았나? 그때 골 밑에서 노마크 리버스 레이업을 놓치고 리온 윌리엄스가 바로 골밑 득점하면서 LG가 6점 몇 초 남기고 2점 앞서가고 있네요. 이거 지면은 진짜 오리온 어떡하냐? 11일 날 가서 경기 봐야 되는데 이거 11일 날 마침 오리온하고 KT 경기거든요. 거의 끝장전일 것 같아. 진짜 끝장전이다. 오리온 여기서 연패 이루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진짜 좀 위험한데 오리온도. 그렇죠. 예. 이승현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큰 팀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마지막 맞네. 이승현하고 허운 빠지기 전에 마지막 경기라서 이거 못 이기면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예. 그렇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션농과 타일러 데이비스에 대한 이야기 실질적으로 좀 했었고 뭐 이제 KCC 현대모비스 얘기 약간씩만 덧붙이자면 저는 그래도 KCC는 전 다시 그래도 선두 올라갈 거라고 봐요. 휴식기가 있어서 네, 저는 휴식기 때 많이 다들 것 같아요. 딱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승 달렸고 이정현 선수 부상에 이제 뭐 다 약간 다 좀 처져 있는 시점에 딱 한 경기만 치면은 이제 휴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경기만 어떻게든 버티면 전 타일러 데이비스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아까 좀 오버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제가 약간 숄롱처럼 변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걸 차치하고 많이 실망을 했으니까 그걸 차치하고 저는 타일러 데이비스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KCC가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고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일러 데이비스가 보여주냐 데이비스가 보여주냐 안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KCC 팬은 아니고 타일러 데이비스의 개인 팬이네. 아니 개인 팬이 아니고 이제 그런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에 맞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농구 인기가 살 수 있다니까. 그런 그렇죠. 걸 원해서. 또 KCC는 라거나가 나가니까 타일러 데이비스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라거나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그 타일러 데이비스 그 모습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체 선수가 오긴 오지만 일시 교체죠. 일시 교체는 그냥 영입 아닌가? 영입으로 알고 있어요. 네, 두 명까지 맞다, 가능하니까. 맞다. 2명까지 가능하니까. 네, 맞아요. 영입으로 알고 뭐 그 선수 와도 사실 원래 이전에 모비스 때부터 뭐 큰 영향은 라거나 선수랑 친할 거예요. 그때도 같이 있었어. 그때 그러다가 아이라 클라크로 바뀌죠. 그러다 아이라 클라크가 오잖아. 그 클럽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선수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LG가 이겼고요. 자 마지막으로 LG가 이겼고 마지막으로 저희 여자 농구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여자 농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오버를 했네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여자 농구는 화이팅. 예, 여자 농구 근데 요거만 얘기하죠.
2분만. 예. 내일 굉장한 빅매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네. 여자농구 순위 싸움 상황에 대해서 약간만 언급해 주세요. 일단 밑에 두 팀은 떨어졌고요. 예, 하나원큐와 그 팀은 BNK. 사실 예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언급할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현재 청주 KB스타즈랑 아산 우리은행이 동률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경기가 있는데 상대 전적이 지금 우리은행이 3승 2패로 앞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은행이 승리를 하면 이거는 잔여 일정에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전승을 한다 치면 우리은행이 그대로 우승하는 거. 네, 우승하는 거고 정규리그 1위를 하는 거고 KB스타즈가 만약에 우리은행을 꺾게 되면 그래도 경기차가 한 게임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잔여 일정에서 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한은행이 굉장히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삼성생명이 4위로 플레이오프 직주를 했지만 4연패 중입니다. 이 팀 지금 박하나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고 김한별 선수가 지금 부상이 좀 있어서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잔여 일정보다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어렵죠. 그리고 하나원큐 BNK는 떨어졌습니다. 예. 네. 하나원큐가 뭐 뒤늦은 상승세. 신지현 선수 너무 좋아요. 네. 신지현 선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외모를 떠나서 농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시간이 없네요. 예. 제가 뭐 여자농구는 다음 주에 또 일단 내일 경기 끝나면은 또 무슨 어떤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저는 뭐 우리은행이 김정은 선수 없이도 좀 하는 게 대단한 것도 있는데 KB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상황상 무조건 1위 하고 가야 되는 뭐 플레이오프는 둘째치고. 근데 그런 그 유리한 상황을 이렇게 날려먹나? 그럼 형처럼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고 그게 그쵸.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변호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내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네. 이가희 선수가 29점 넣었네요. 잘해야 돼요. 와, 29-66이에요. 드로잔이네요, 드로잔. 와, 진짜 드로잔이네. 잘했네요. 관로잔. 진짜 근데 드로장 같다. 관로잔. 발로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이관희 선수 관련된 얘기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는 뭐 오늘 요 정도로 할까요? 그 마지막에 댓글에 저번에 그 저희 주제별로 자막이라도 하나만 달아주시면 안 되냐, 달아주면 안 되냐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형 가능해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막을 달면은 좋은데 네. 저희가 그런 편집을 할 여력이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시간이 근데 없지. 그건 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간을 유튜브 이제 밑에 바를 나눌 수 있잖아요. 댓글? 예, 구간 바.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 재생바에다가 나눌 구간을 수 설정할 수 있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그렇대요. 그냥 입력만 하면 돼서. 여기 설명해 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일단은 뭐 편집적으로 저희가 잘 가능한 되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게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쪽을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로고를 좀 한쪽에 넣는다든지 지금 무슨 얘기로 하고 있는지 뭐 자막을 넣는지 요건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했어. 은근히 이게 저희가 열악합니다. 예, 인코딩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좀 힘들어요. 돈을 잘 보면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예, 그때는 이제 구해서 맡기면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렇죠. 예. 간해수공업으로. 그렇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